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016년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김홍영 검사. 아마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를 했었던 검사였는데 2016년 5월에 업무 중에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등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작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해당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으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의 첫 재판이 2020년 12월 8일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사건인데 이제 첫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월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뭔지 아시나요?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한테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 김홍영 검사가 검사 연수원 동기나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그 부장검사의 폭행과 이 폭언을 언급하면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 쌍욕은 물론이고 결제 서류를 찢어던지고 늦은 밤 술자리로 불러내서 모욕감을 준다던가 하는 등의 이 진술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그 친누나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지 않던 동생이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을 피게 시작됐던 그런 상황이 부장검사가 바뀌고 나서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지간해서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던 동생이 부모님과의 전화통화에서 펑펑 울기까지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렇게 고 김홍영 검사가 고인이 된 이후에 김 전 부장검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유족분들에게 직접 제대로 된 어떤 사과의 어떤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전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만 내밀었던 사건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오늘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모욕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뭐라고 달았냐면요,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 이전에 검사들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를 저하시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전파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강요는 물론이고 폭행이라 협박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로 보기는 부족하며 강요죄에 대한 문제도 성립되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곧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20분 동안이나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된다라고 하죠. 실무관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요, 고 김홍영 검사가 좀 민망해할 듯해서 탕비실로 자리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전 부장검사의 높아진 분노의 어떤 목소리가 그 탕비실 안까지도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6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고 김홍영 검사가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2월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고 김홍영 검사가 이 보이자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마련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차례 질책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걸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대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더라. 한겨레에선 또 이런 말을 하죠. 사설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을 영생 권력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윤석열을 비롯한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죠. 매우 궁색한 변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그 입장 표명은 문제의식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치 사이코패스, 그 괴물 집단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해야 할 겁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공포 상태에 몰렸을 그 김홍영 검사에 대해서 검찰은 자신들 멋대로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포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황당한 결론까지도 내놨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도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계속 진급을 하죠.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내부 고발자라며 손가락질 당하고 팽을 당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검찰의 그 문제점들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또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는 그 고 김홍현 검사의 어머니는 지난달 19일에 추미애 장관에게 응원하는 의미의 꽃바구니를 건네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 언론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저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그 근조화환이 보내지고 있다라는 일부 악담과 일부 어떤 극우 지지 세력의 그 장난질만 크게 내걸면서 여전히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그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검찰과 국힘 등이 서로 똘똘 뭉쳐서 더 거대한 그 괴물 집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자극적인 보도 뒤에 그 숨겨진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이 좀 이를 알려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미애 TV를 구독으로 응원해달라 뭐 그런 댓글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서서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정말 수많은 그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해도 꿋꿋이 잘 버텨주고 계시는 추미애 장관에게 내가 추미애다,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내용으로 SNS를 통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추미애 TV 구독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좀 응원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